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현대차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고가 부근에서 일부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현대차의 역사적 신고가가 가능할까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, 일단은 뭐 특별한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의 일부 자금 유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장 흐름과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뭐 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단기 고점 구간에서의 현재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담백하게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현대차 보면은 3% 정도 밀렸는데, 사실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 정도 조정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장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, 현대차 간단하게 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사실 현대차 차트 해석이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시장 보면은 주도한 테마가 딱 제한적이기는 하죠. 뭐 LS 그룹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건 테마, 그리고 이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업종이랑 이 테마들 빼고는 사실 대부분 지수가 밀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전일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벤트 이후에 포지션 정리를 위한 이 매도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1조 이상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. 이게 전일 있었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포지션 정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던 이 테크 기업들도 밀리고, 현 시점 국내 증시도 이 단기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증시 조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PPI, 이 PPI가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. 이 PP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와 이 연준, 통화정책 우려가 이 위험자산 심리,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후퇴하게끔 만들었고, 이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. 그래서 뭐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고,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, 그리고 뭐 홍콩 항생지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들,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 미증시랑 이 주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인플레 부담이 좀 완화됐다, 그리고 뭐 경기는 양호하다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재차 확인된 물가 우려가 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좀 보고요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금리나 기대감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, 6월 금리나 확률이 지금 60%까지 떨어졌습니다. 원래 한 달 전에는 80%대 였었는데 현재는 60%까지 크게 좀 떨어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,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여러분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. FOMC가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도표 조정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FOMC 이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현대차도 이 현재 구간에서 큰 뭐 이탈은 없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조정과 회복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,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. 이 현대차가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PBR로 보면은 저 PBR에 속해 있는 건 맞거든요.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현재 이 PBR이 0.67로 나와 있는 상태죠.
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0.67이고 이 BPS가 37만 4천 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24만 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류율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도 그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현재 전고점, 이 역사적 고점이 28만 9천 원이에요. 2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와 그 계류율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되지 않을까?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.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뭐 사실 이 전일 밸류업 프로그램 간담회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 저PBR 업종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니라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는 것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, 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후에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다면은 저 PBR 관련해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 슈퍼 주총 위크죠,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에 370곳? 371개? 371개의 기업이 주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고,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관들이 기업들의 이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분명히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코스피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, 그에 따른 수급도 현대차에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까지 관망세가 일부 유지가 되면서 FOMC 이후에 시장 흐름도 함께 봐야 되고, 그 이전까지 지수가 뭐 조정을 받고 그리고 현대차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 만들고 있는 박스권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반등과 함께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간,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종목 자체만 보기보다는 시장 위주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흘러가는지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FOMC라던가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저희 영상 체크를 해주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현대차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수급적인 부분은 뭐 최근까지 외국인의 압도적인 이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나 뭐 CLSA 그리고 뭐 JP 모건, 골드만삭스, 메릴 린치 뭐 등등등등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 물량들 꼭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가 나오는 증권사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메이저 수급들의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손바뀜이 나오는지, 그리고 매수가 유입이 됐을 때 큰 폭의 거래 대금이 나와줬을 때 과연 그 상승을 견인하는 그 주체는 또 어디일지,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번 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